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느 밤, 갑작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언제 들어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내 아들 김도연이었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보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매일 밤 엄마 아빠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문에 열쇠 구멍이 있어서 몰래 봤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런 걸 왜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내가 본 거야. 도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가. 도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사건을 곱씹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우리 가족의 관계와 비밀스러운 경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날 밤 부산 동래구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내 마음처럼 싸늘했다. 아침 햇살이 동래구 낡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 이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갈 때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앉아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도연도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화장실에 가던 중 도연이 또다시 방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물었지만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였다. 도연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가 매일 밤 몰래 내 방과 준호의 방 사이에서 무언가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연의 호기심은 경계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사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시장에서 산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갈색 로퍼를 신고 손목에는 심플한 은색 팔찌를 찼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아, 이건 끝내야 해.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는 우리 가족만의 진짜 이야기 같은 거요. 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준호가 늦게 퇴근했을 때 나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과 우리 가족의 비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화면에는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부산의 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몸에 딱 맞는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발끝은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로퍼를 신고
목에는 심플한 금목걸이를 걸었다. 손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찾는데 그 반짝임이 오늘따라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아있던 나는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를 다시 보았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도연과 관련된 누군가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손은 문을 밀며 열었고 그 안에는 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검은 후드 자켓과 낡은 청바지, 허술하게 묶은 하얀 운동화까지 그의 모습은 어린 소년의 모습과 달리 낯설게 느껴졌다. 도연아, 어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어디 다녀온 거야?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그의 말에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내 손에 가방을 건네주었다. 가방 안에는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상자가 있었다. 이건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나는 손끝으로 상자를 만지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런 걸 받았어, 도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도연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바깥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도연은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 왔어. 나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마음은 공포,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도연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집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나, 김수진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나는 손에 쥔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은색 문양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신비로운 힘을 뿜어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훨씬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도현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나는 속삭였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상자,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은 단순하지 않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작은 카페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상자를 건네줬거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이라면 우리 동네와도 가깝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도현도 조용히 웃었다. 그래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달빛 카페 앞에 섰다. 나는 부드러운 라벤더빛 블라우스에 하얀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편안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고 긴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려 흘러내렸다.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바다 내음과 함께 살랑이는 아침바람이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갓느린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다. 벽에는 오래된 부산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부는 아늑했고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김수진 씨. 그리고 김도연 군 맞으시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 놀라 고개를 돌렸다. 카페 주인은 한상우 씨,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겼고 검은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상우 씨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나는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도연이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조차 못할 어둠입니다. 도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가 들어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자가 보였다. 나는 한자 서체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난해했다. 상우 씨가 설명했다.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색 원피스와 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가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그 여인이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김수진 씨, 김도연 군. 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도연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며 살며시 내 옷자락을 흔들었다. 카페 뒷문으로 나서자 해운대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트렌치코트를 허리에 묶었고 발에는 가볍고 편안한 검정 부츠를 신었다. 긴 머리칼은 바람에 날리며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도연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보이지 않는 문이라니요?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이준호 씨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운명이 지금 도연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은 낡은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짝이는 달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 소개했다. 이분은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군, 너에게 전달된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열쇠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다. 이 상자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네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네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나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준비해라 도연, 그리고 김수진.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도연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이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건가?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산 알리 해변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 레깅스를 입었고 발에는 회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고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도현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색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이 팔찌에 새겨진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봤어. 도현이 낮게 말했다. 고서점에서 오래된 문헌을 뒤져봤는데 숨겨진 열쇠라는 뜻이 있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열쇠를 찾으러 가야겠네. 이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는구나.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오늘 밤 여대발시 광안대교 밑에서 만나자.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가 떴다. 광안대교 아래라니, 거긴 위험한 곳인데. 내가 걱정스레 말했다.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 같아. 우리가 직접 가야 해. 시간이 흐르고 밤여대 발시, 우리는 광안대교 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내 갈색 가죽 자켓을 세차게 흔들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닷물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누구세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냉철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진호. 너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자.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진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내일 밤 오래된 폐공장에서 벌어진다. 거기서 내가 겪을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진호의 말을 경청했다. 그곳은 과거 비밀 조직의 핵심 거점이었다. 지금도 나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싸움의 열쇠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네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는 강하고 그림자는 깊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함께 싸우자. 이 어둠을 끝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어떤 위험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광안대교 밑은 어둠과 그림자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지난번 입었던 검정 코트를 몸에 감췄고 발에는 튼튼한 워커를 신었다. 도현은 검은 후드티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는 거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이 글자들이 다음 단서를 알려줄 거야. 고대 한자로 적힌 암호인데 해독하면 다음 장소를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멀리서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헬멧을 벗자 짙은 갈색 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였다.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진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밤 폐공장에서 내가 겪을 시련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왔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진호의 말을 경청했다. 그곳은 과거 비밀 조직의 핵심 거점이었다. 그곳에서 나쁜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싸움의 열쇠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는 강하고 그림자는 깊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함께 싸우자. 이 어둠을 끝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어떤 위험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준비됐나? 김수진 씨, 김도연 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연과 나는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산 폐공장 앞에 섰다. 나는 검은 가죽 자켓에 몸에 딱 맞는 진청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튼튼한 검정 워커를 신었다. 머리는 뒤로 넘겼고 손에는 도현과 함께 받은 상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도현은 어두운 후드티에 검정 바지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여기가 그 장소야. 내가 속삭이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우리는 폐공장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갔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오래된 기계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엄마, 조심해. 도현이 낮게 경고했다. 우리는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 한자로 쓰인 주문과 암호가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걸 해독해야 문을 열 수 있어. 그때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조심스레 말했다. 누구냐? 김수진 씨, 김도연 군.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에는 냉정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만났군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그녀가 손짓했다. 나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됐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여인을 따라 폐공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먼지와 녹슨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인이 말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나는 두루마리를 펼쳐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이 끝나자 금고가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인이 말했다. 나는 금고 속에서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또 다른 암호가 적혀 있었다.
도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다. 긴박한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공장 안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가운데 금고가 천천히 닫히며 빛이 사라졌다. 나는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손에 쥔 채 도현과 마주섰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떨렸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자 속에는 우리 가족과 이 도시, 어쩌면 이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고대 문자로 가득 찬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암호 같아. 해독하면 뭔가 중요한 문이 열릴 거야. 그 순간 폐공장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도연아, 우리 이제 도망쳐야 해.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따뜻하면서도 강력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두려움 없이 맞서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도영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 폐공장 안 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비되었나 김수진 씨, 김도연 군. 당신들의 운명이 이 밤에 결정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 안. 나는 손에 쥔 상자와 두루마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도현의 손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불빛이 꺼진 공간 속에서 우리의 숨결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수진 씨, 도현 군, 이곳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얽힌 운명과 마주해야 합니다. 갑자기 공장 내부에 희미한 빛이 퍼지며 벽에 고대 문자와 그림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 문양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두루마리를 펼쳐 글자를 하나하나 해독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암호야.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비밀의 기록이야.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게 들이마시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현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 기록을 완전히 해독해서 숨겨진 문을 열어야 해. 그 문 너머에 우리가 찾던 진실이 있어. 그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굵고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도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다. 도연아, 준비해. 곧 시작될 거야.
어둠 속에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를 에워쌌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제 너희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붉은 코트의 여인이 말했다.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나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루마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때 내 은색 팔찌가 강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시작했다. 이 빛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 순간 공장 내부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다. 준비됐나, 김수진 씨, 김도연 군. 진짜 어둠은 지금부터다. 긴장감이 감도는 폐공장 안. 나는 도현과 함께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은색 팔찌가 눈부시게 빛나며 우리 주위를 감쌌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몸을 휘감아 마치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우리를 둘러쌌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찾는 진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은 위험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맞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겠다. 이 여정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그 진실은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다. 그럼 그 진실은 무엇인가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김수진 씨, 김도연 군. 갑자기 공장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문득 멀리서 서늘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의 섬뜩함과 동시에 묘한 매혹을 담고 있었다. 도연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상상 이상일 거야.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진실을 꼭 밝혀내자.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은색 팔찌가 마지막으로 환하게 빛나더니 이내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내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싸움과 비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저 너머 어둠 속 새로운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